안녕하세요. 뉴스 잉글리시와 G2 글로벌 투자에서 전해드리는 아시아 통신 2024년 6월 30일까지 한 주간 소식을 미리 전해드립니다. 이란이 대통령 선거를 치릅니다. 몽골에서도 총선을 치르는데 부패의 척결이 큰 이슈라고 합니다. 인도의 새로운 의회가 개원합니다. 중국에서 3중 전회가 개막합니다. 그리고 한미일 3개국이 산업부 장관 회의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합니다. 자, 그러면 한 꼭지씩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6월 24일 월요일, 오늘은 6월 1일이죠. 지난 예상을 뒤엎고 2019년 총선에서 352석을 차지했던 인도의 집권당 BJP가 292석으로 쪼그라들었죠. 이번에는 의석수를 더 늘릴 것이라고 다들 예측을 했는데 정반대로 60석이나 잃어버리면서 콩그레스 파티 야당이 92석에서 이번에 235석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근데 2015년과 2024년 지난 10년 동안에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경제정책 플러스 힌두교도 우선하는 사회정책으로 이끌던 집권당 BJP가 지금 수세에 몰리게 생겼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제가 눈여겨봤던 것은 그동안에 BJP 집권당을 열렬하게 지지했던 핵심 지지층 중에 빈민계층과 또 인도 남부는 비교적 잘 사는 지역으로서 그 BJP 힌두교도들의 그렇게 친화적이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동안에 이 BJP의 그 힌두교도 우선 사회 정책에 열렬하게 호응했던 북쪽에 인구가 제일 많은 주 우타르프라데시라고 있어요. 예, 거기 사람들이 표를 집권당에 주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모디 총리죠. 예, BJP의 당수이자 인도의 총리를 겸하고 있는 이 사람이 이번 세 번째 임기를 맞아서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역시 오늘 6월 24일 월요일인데요. 중국의 부동산 개발 기업 두 곳이 홍콩 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채권자들이 소송을 걸은 거고요. 카이사 그룹이라고 홍콩 시장에 0936 코드로 상장이 되어 있고요. 이 기업이 오늘 월요일에 재판을 받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에는 시마오 그룹이라고 이거는 조금 더 규모가 큰 기업인데 홍콩 주식시장에서 역시 0813으로 거래가 되는 부동산 기업들이 홍콩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월 25일 화요일에는요. 여기 왼쪽 사진은 중국의 어떤 국회 또는 의회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전국인민대회 작년인가 재작년 사진이에요. 그래서 베이징에서 중국 공산당이 제20기 3차 전체 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여기서 20기라는 건 지금 시진핑이 세 번째 연임에서 5년 동안 지금 집권하고 있잖아요. 이게 중국 공산당 역사에서 20번째 20기라는 뜻이고, 이 5년 동안의 임기 동안에 1차부터 7차까지 전체 인민대회 회의를 하는데, 이번이 그 중에 세 번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중전회라고 줄여서 부르지만, 정식 명칭은 제20기 3차 중국 전국 인민대회가 맞습니다. 그래서 아젠다는 신질 생산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서 얘기하면은 고부가 가치 제조업으로 해서 수출 지향으로 경제를 끌고 가겠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니까 정부 주도로 국채를 더 발행을 해서 국채 발행 확대를 해서 자금을 더 마련하겠다는 어떤 10가지 아젠다를 이번에 결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에서 제 눈에 들어온 거는 중국 인민들의 정서를 해치는 풍속을 규제한다고 또 이런 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풍속이라는 건 옷차림이라든지 영화나 연극이나 텔레비전에서 어떤 빈부 차이를 이렇게 드러낸다든지 서양 문화를 드러낸다든지 하는 그런 걸 가리켜서 중국은 인민들의 정서를 해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역시 중국의 요녕성이죠. 랴오닝성의 따리엔이라는 항구 도시가 있죠. 아주 아름다운 도시이고 저는 몇 번 가봤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고 과거 만주를 일본이 점령을 했을 적에 일본 사람들의 굉장히 핵심적인 리순이라고 감옥도 있었고 여순 감옥이라고 한국은 부르죠. 예, 바로 그 지역이에요. 거기가 이제 항구 도시인데 거기에서 다보스 달리엔 포럼이라는 걸
내일 화요일에 개막을 합니다. 다보스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그 1월 달인가 2월 달에 열리는 겨울에 열리는 그 세계 경제 포럼을 말하죠. 그 같은 그 대회를 개최하는 개최자가 세계 경제 포럼이죠. 월드 이코노믹 포럼. 거기 주최자가 여름에는 중국에서 항상 이 달리엔에서 행사를 열어요. 근데 1,500여 개 기업에서 참여를 하고 주요 아젠다로는 경제와 기후변화와 AI, 인공지능이 될 거라고 합니다. 다음 6월 25일 화요일, 내일에는 일본 소니의 정기 주주총회, 연례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M&A 아젠다가 주목을 받으면서 미국 영화사 가운데 파라마운트라고 있잖아요. 파라마운트의 모기업은 비아콤 또는 바이아콤이라고 불리는 그 미국 회사고요. 패밀리 기업입니다. 그 바이아콤의 또 지주회사는 내셔널 어뮤즈먼트라는 이름을 가진 일종의 패밀리 기업이에요. 썸너 레드스톤이라는 변호사가 60년 전인가 그때 창업을 해가지고 그 미디어 회사로 그동안에 키웠고 미국의 방송 3대 그 공중파 방송이라고 할 수 있는 CBS도 그동안에 인수를 해가지고 지금 파라마운트 CBS인데 아무튼 여기가 매물로 나왔어요. 왜냐면 그 썸너 레드스톤이라는 창업자가 죽고 나서 그 딸이 지금 총수 역할을 하는데 한마디로 다 귀찮고 나 이거 팔아가지고 이제 편하게 살 거야 이렇게 하는 바람에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데 여러 군데에서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소니라고 합니다. 또 중국의 달 탐사선 창어 6라고 있는데 달 뒤쪽 표면에서 토양을 수거를 해가지고 내일 6월 25일 화요일 지구로 귀환한다고 합니다. 달 뒤쪽으로 돌아가가지고 착륙한 거는 지금까지 중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인도도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사실이 아닐 거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토양 샘플을 이제 중국에 걷어가지고 이제 오면은 미국으로서는 더 긴장할 수밖에 없죠. 근데 미국은 지금 유인 달 탐험선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우주 개발이나 달 탐사선에서 중국과 미국의 경쟁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내다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월 26일 수요일에는 워싱턴에서 한미일 3개국이 산업부 장관 연석회의를 개최합니다. 작년이죠.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그 3국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인데요. 아젠다로는 이제 중국을 겨냥해서 배타적으로 우리 기술 개발과 보안을 한번 협의를 해보자. 뭐 그런 차원에서 산업부 장관들 3명이 모입니다. 그리고 6월 27일 목요일에는 미국 아틀란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공화당 후보 간의 첫 번째 라이브 텔레비전 토론이 열립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각자 순서가 아닐 때는 마이크를 끄고요. 왜냐하면은 서로 뭐 말을 끊는다든지 뭐 끼어든다든지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끄고 진행을 하고 관중도 없이 90분 동안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역시 관건은 두 사람 다 이제 굉장히 고령자들이기 때문에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터키와 필리핀 중앙은행들이 통화 정책을 발표하는 날이 이번 주 6월 27일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6월 28일에는 이란에서 대통령 선거를 치릅니다. 사진에서 이 오른쪽에 모자 쓴 사람, 터반 모자 쓴 사람이 지난 5월에 헬기 사고로 죽은 그 라이시라는 대통령이고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번에 새로 치르는 대통령 선거에서 3명의 후보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모하마드 바케르 칼리바프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 왼쪽에 있는 이 칼리바프라는 지금은 국회의장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가장 유력하다는데 이 사람이 상당히 실력이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1961년생이고 또 특이하게도 혈통이 아버지는 이란 사람, 그러니까 페르시아인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쿠르드족이었고 어머니구만 이제 페르시아족 이란 사람이었죠. 근데 지정학을 전공을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이란 대학에서 받았고 1980년 이란과 이라크가 전쟁을 했을 적에 그때 이제 처음으로 군대를 가서 참전을 했고 그 뒤로 이란의 엘리트 군대죠. 혁명 수비대의 공군 파일럿으로 임관을 해서 에어버스라고 보잉과 더불어서 세계 양대 그 상업용 항공사 회사죠. 에어버스의 비행기 조종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1999년에 벌써 25년 전이죠.
이란의 최고 종교 지도자로 카메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상 국가 원수고 중국에서 시진핑이 가지고 있는 지위처럼 중국의 행정부를 뛰어넘는 행정부를 거느리는 최고 권위를 가진 사람이 종교 지도자예요. 이란은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그 호메인이라고 1979년에 당시 프랑스에서 망명을 하고 있다가 이란으로 돌아가서 당시 이란 국왕이었던 레자 팔레비를 쫓아내고 이란 혁명에 성공했던 사람이 죽고 나서 그 뒤로 이제 취임한 사람이죠. 이 카메네이라는 사람이 찍어가지고 이 왼쪽에 있는 사람 깔리바프 이 사람을 경찰청장으로 당시에 그 발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란 경찰청장에 취임을 했고 그 뒤로 2005년과 2014년에 대통령 선거에 2번이나 출마를 했고 그리고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출마를 할까 했는데 포기했지만 아무튼 2번이나 대통령 선거에 정식으로 출마를 했다가 뭐 떨어졌죠. 그게 이제 이란의 어떤 유권자들에게는 별로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인기도 없지만 상대적으로 하지만 이란의 그 종교 지도자나 그 엘리트층에게는 실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는 분이에요. 특히 오른쪽에 나온 그 헬기 사고로 죽은 사람은 이 사람의 유일한 경력은 뭐 이 사람 대학도 안 나왔고 그냥 종교 학교라고 할까? 그 이슬람 교도로서 이슬람의 성직자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이 사람이 받은 교육의 전부이고 그 다음에는 또 이란에서 검찰에서 검사를 했어요. 뭐 검사 경력이 전부이고 그 밖에 다른 경력은 전혀 없는 뭐 그런 사람이 그냥 대통령을 했던 거예요. 뭐 이렇게 실력이 없는 뭐 검사 출신이 대통령을 하다가 이렇게 왼쪽에 보이는 사람처럼 뭐 지정학 박사에다가 비행기 조종사에다가 뭐 에어버스 조종사 자격증도 있고 경찰청장도 했었고 대통령 선거에도 2번이나 출마한 경험이 있고 현직 국회의장이고 종교 지도자에게 그 인정을 받는 이런 사람이 이란의 신임 대통령이 되면은 미국이나 이스라엘로서도 만만치 않은 것이죠. 다행히도 이란의 사회가 그동안에 많이 유연하게 바뀌었어요. 지금도 바뀌고 있고 지금 이란 사회가 좀 더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미국이나 이스라엘과의 관계나 또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에서도 조금 더 유연하게 바뀌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이 왼쪽에 있는 그 깔리바프라는 지금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이란의 외교 정책이나 뭐 그 밖의 국내 정책도 굉장히 좀 스마트하게 바뀔 거라고 저는 내다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월 28일 금요일에는 또 몽골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합니다. 전부 126석인데 이 가운데 비례대표가 48석이니까 나머지 의석을 이번에 뽑는 것이죠. 이 몽골은 1992년에서야 비로소 헌법이 생기고 민주주의 선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소련이 러시아로 바뀌면서 이제 그걸 기회로 해서 이제 몽골이 이렇게 바뀐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여당을 하고 있는 MPP, 몽골리안 피플스 파티예요. 이게 여당이고 야당은 데모크라틱 파티, 민주당인데 지난 32년 동안에 이 MPP 여당이 24년을 집권을 했고 특히 최근 2번 4년에 한 번씩 선거를 하는데 최근 2번 선거에서 야당이 연이어 크게 참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몽골은 20대와 30대 젊은 유권자들이 외면을 합니다. 선거에 투표를 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장년층과 노인들이 어차피 다 알아서 결정하는 선거이니까 관심 없다 이거죠. 그래서 몽골 사회에 굉장히 뿌리가 깊은 각종 부패와 비리는 결국 이권을 나눠먹기 하는 그런 게임인데 이번에도 역시 뭐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내다보고 여기 있는 사람이 지금 국회의장이에요. 대통령은 따로 있는데 아무튼 이 서로들 나눠먹기를 위한 그런 또 하나의 선거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보는 기업들 중에 이번 그 금요일에 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으로서 중국의 자동차 기업 중에 BYD 그리고 여기 보이는 기일리라고 있죠. 또는 쥐일리라고 하는 홍콩 주식시장에 0175로 거래하는 종목인데 이 기업이 이번 주 금요일에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다음 이번 주 토요일 6월 29일에는 베트남의 2024년 2분기 및 상반기 경제 성장률을 발표합니다. 수출 지향 제조업 및 인바운드, 그러니까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인바운드
그 FDI 직접 투자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상승 추세이지만 베트남 역시 한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과 같이 내수 시장은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아니면은 수출 지향 뭐 제조업으로만 먹고 살겠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유교 문화권 사람 그 사회의 특징이라고 저는 보는데, 한마디로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보이는 이런 그 제조업은 잘할 수 있지만, 또 인정을 하지고 뭐 잘할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서비스업, 고부가치 서비스업은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차트는 이 X축에 가장 왼쪽에는 2004년부터 가장 오른쪽에 2004년 1분기까지 시기열을 그렸고, Y축에는 GDP에서 베트남 GDP에서 이 신용 창출, 그러니까 자금이죠. 자금 창출 대비해서 그 GDP에서 차지하는 그 신용 창출의 비중이 몇 퍼센트나 차지하는가를 보는 건데, 지금 2004년에 50% 겨우 넘던 것이 2024년 1분기에는 135%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베트남 경제가 더 이상 효율적이지 못하고 그냥 자본 투입형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번 주 일요일이죠. 6월 30일에는 중국에서 6월 한 달 PMI 구매자 그 서베이 지수죠. PMI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중국 경제가 지금 뭐 공급 과잉에다가 설비 과잉에다가 그래서 뭐 밀어내기 식으로 제조업 수출을 지금 전념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지금 트렌드적으로 추세적으로 더 심각해지고 있는지 아니면 추세가 좀 꺾이고 있는지 이 제조업 PMI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왼쪽 차트에 차트가 4개가 있는데요. 왼쪽 상단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보면은 Industrial Production이죠. 산업 생산량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분홍색이 제일 가장 최근이죠. 2024년 1월과 2월입니다. 크게 오르고 있죠. 그러면 그와 동시에 이 고정자산 투자, 그러니까 Fixed Asset Investment죠. 고정자산 투자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시계 방향이니까 그 아래 보면은 부동산 투자는 약간 꺾이고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테일 세일스, 내수 소비를 말해주는 리테일 세일스 역시 꺾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요, 이번에 6월 PMI 지수가 발표되면은 역시 제일 위쪽에 있는 고정자산 투자와 산업 생산량은 더 늘어나고, 밑에 있는 부동산 투자와 이 소매 판매 실적은 또 더 꺾일 것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G2 글로벌 투자와 뉴스 잉글리시에서 전해드린 아시아 통신 6월 30일까지 한 주간 소식이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주제로 경제 관련 분석과 소식을 전해드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다양한 소셜미디어 채널로 콘텐츠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유익하고 저에게도 힘이 되는 이 콘텐츠를 널리 알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